요즘 두세 명만 모여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한동안 좀 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동안이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십니까? 그건 모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구 대비 70%가 규제적으로 묶였어요. 네. 2배 정도는 다 지금 뛰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무서운 풍선 효과라고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계속 올라가고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그 새로운 택지지구나 아니면 구도심이라도 변화가 있듯이 네. 지역별로 개별성으로 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교수님을 모셔서 부동산 얘기 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오늘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미드웨스트 부동산 대학원 이태광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 이래 보면 특히 강릉하고요, 속초 지역에 또 부동산 열기가 또 한참 일고 이러는데 이렇게 신축 아파트가 자꾸 이렇게 분양이 된단 말이래요. 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저처럼 이래 오래 사는 사람, 그럼 네. 구축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 가격은 좀 어떠되는지 그것도 진짜 궁금스러워요.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가격이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내려가진 않았지요. 네, 그러니까. 근데 새 아파트보다는 요만큼이잖아요. 네,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지금 굉장히 높아요. 네. 지금 그 높은 이유가 뭐냐면 현재의 역대의 유동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람 개개인이 이래요. 내가 만약에 통장에 돈이 1억이 있다. 네. 그럼 새 아파트를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돈이 100만 원밖에 없으면 새 아파트를 포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유동자금이 많다 보니까 새 아파트를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가격은 또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분양가가 높고 예를 들면 분양가가 새 아파트가 4억이다. 근데 우리 아파트는 15년, 20년밖에 안 됐는데도 1억밖에 안 됐으니 2억 받아지지 않겠냐. 이런 그 갭매국이라고 하거든요. 일종의 예. 갭매국이라서 구축 아파트도 올라가고 있다. 그것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투기 지역, 조정 지역 전부 다 대한민국 전체가 새 아파트, 구축 아파트 다 그런 식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은 항상 그래요. 신규 아파트가 올라가고 구축 아파트 올라가고 빌라 올라가고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강릉 같은 경우도 구축 아파트들도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씩 요즘 근래에 몇 개월 사이에 계속 뛰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실물 경제가 또 살아나지 않는 이상 이 비규제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질 텐데요. 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외지 투자자들이 앞으로 더 우리 강원도에 몰리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강원도 모 지역을 조사를 했었는데 투자가들이 아까 말씀드린 비규제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시가격 1억짜리 미만은 취등록세가 계속 1%대예요. 그 공시가격 1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막 8%대, 12% 계속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1%대의 부동산을 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울은 공시가격 1억짜리 넘는 집들이 태반이거든요. 1억짜리 미만 되는 집이 없어요. 뭐 있다고 해야 뭐 몇 채 있어. 근데 우리 비규제 지역은 1억짜리 공시가격 1억짜리 미만들은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주택들을 매입을 해서 또 전세 가격이 높다 그랬잖아요, 지금요. 그 전세 가격. 그 1억짜리 미만짜리를 갭 투자로. 그다음에 우리 그 영동 지역은 바닷가 세컨하우스. 세컨하우스 추세는 선진국도 세컨하우스들을 전부 다 이렇게 갖는 추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3만 불 이상 되고 이제 4만 불 가까울수록 세컨하우스를 은퇴자들이 또 은퇴자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돈이 더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노후라 이런 것에서 세컨하우스를 찾는 경향들이 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동해 바다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바닷가의 그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1억짜리 미만 그 가격 부동산들은 계속해서 찾고 있고 투기꾼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이제 그 부동산이 네.
그러니까 주거 공간으로 생각을 안 하고 이걸 이제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비규제 지역, 우리 강원도 같은 비규제 지역에서의 그런 어떤 투기 과열 같은 걸 좀 막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외지 사람이 우리 강릉이나 속초나 이런 데다가 집을 두 채, 세 채 살 때는 네. 왜 사는가? 그거 한 차만 살아. 한 차만 뭐 세컨하우스 쓰겠다는 사람은 말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두 채, 세 채까지는 세컨하우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한 번에 그 제한이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러면 네. 외지인이 들어올 때 좀 자제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 세금 문제 있잖아요.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를 조금 다시 좀 재정비를 해서 저 전체적인 세금을 공평하게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아까 풍선 효과가 그 핀셋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뭐 규제 지역, 투기 지역하고 투기 지역 아닌 지역의 세금이 틀리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세금 문제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게 있고요. 임대차 3법에서 2년 동안 더 거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집주인들은 그래요. 2년 있다가 집값을 보증금을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잖아. 4년 동안. 그럼 못 올리니까 4년치를 미리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들도 좀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로 좀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고민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 저 듣다 보니요. 솔직하니 저는 머리 아프죠? 예,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맨직이다 보니 맨 여기서 땅값이 오른다, 집값이 오른다 이러니 사실 굉장히 불안스럽고요. 네. 아니, 그렇다고 뭐 부동산이 떨어져야 된다 이런 소리는 또 아니래요. 근데 저는 제가 진짜 궁금한 게요. 네. 우리 이 강원도 영동 지역에 사는 실소유자들은 네. 진짜 앞으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우태해야 돼요. 좀 가르쳐줘요. 지금 일반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두 가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데 집을 저만큼 줬는데 왜 집값이 올라가느냐.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집을 지을 때 새 아파트를 이제 비싸게 분양을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주택이 많은데 왜 또 올라가냐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양적인 얘기입니다. 질적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자, 보세요. 집이 5채가 있는데 새 아파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이 5명이서 이 새 아파트를 다 4명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맨 마지막 집은 공가가 되고 나머지들이 이렇게 분포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정이 되려면요, 자기 집 하나 정도는 다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불안하거든. 그래서 자기의 생활 패턴이나 안전을 갖고 있어는 집 하나 정도는 다 갖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분들도 월세나 전세 꼭 이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뭐 내가 사는 집인데 올라가면 어떻고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집 한 채 갖고 있으면서. 그래서 좀 안정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이, 교수님, 네. 이래 나오셨으니요. 네. 우리 이 강원도 영동권 지역에 살고 있는 네. 우리 실소유자들한테 또 네. 새해고 일이니 네. 부동산 팁을 좀 한마디 좀 해줘. 부동산 팁이요. 지금 우선 무주택자분한테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무주택자분께서는 웬만하면 전세나 월세 좀 자제하시고 자기 본인의 집 한 채를 좀 소유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한 채가 소유를 하면서 내가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면 내 집도 올라가는 거고 다 떨어지면 내 집 떨어지니까 집 한 채는 꼭 하나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금리나 유동화 자금 세상이 굉장히 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재테크는 앞으로는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그런 우리가 재테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항상 우리가 그 경제 흐름, 뭐 그다음에 우리의 그 주변 이런 것들 항상 관심 있게 보면서 놓치지 말고 그걸 관심 있게 보면서 좀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고요. 뭐 다른 데 가봐야 그렇잖아요.
강원도가 제일 좋죠, 뭐. 맞아, 여가 좋아요. 강원도에서 내가 집 한 채 정도는 갖고 계속해서 경제 흐름, 정책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부동산 얘기를 이렇게 좀 했습니다만 2주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이게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또 알면 알수록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누구나 내 집을 하나씩 갖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네, 자, 올 한 해는 진짜 내 집 마련 그리고 또 부동산 안정 이 소망을 우리가 좀 잘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주에 걸쳐서 미드웨스트 부동산대학원 이태광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